악재에 우리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오늘 코스닥은 장중 6.8%까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도 장중 한때 1920선이 붕괴됐습니다. 신흥국에서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13개월 동안 1,000조가 넘는 돈이 신흥국을 벗어났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은 롯데그룹이 호텔롯데를 비롯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등 계열사들의 기업 공개를 잇따라 추진합니다. 올가을 분양시장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집니다. 레미안, 자이, 프루지오 등 주요 브랜드 아파트들은 올가을에 3만 3천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일 수요일 센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장중 6.8%까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도 역시 동반 하락하며 192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어제 2달 만에 700선이 무너졌던 코스닥이 오늘도 장중 6.8%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로써 코스닥은 사흘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1.07% 내린 692.31로 시작한 뒤 기관의 매도 공세에 수직 낙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워 660선마저 하회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만회한 코스닥은 오늘 4.18% 하락한 670에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613억 원을 팔았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46억 원, 1,345억 원을 샀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장중 1,920선이 깨졌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1,915포인트까지 추락했다가 반등해 0.86% 하락한 1,93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1,684억 원을 사들였지만 개인이 1,870억, 외국인이 268억 원을 팔았습니다. 어제 상하이 증시가 6%대 급락했고 오늘도 장중 5%대 하락하는 등 중국발 악재가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또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이 재부각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식시장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들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 특히 이제 그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 이들 국가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당분간 시장은 이렇게 좀 조정으로 좀 이어지면서 방향성을 좀 모색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폭염이 기승이지만 9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한국 증시는 한겨울을 맞은 느낌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2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3개월 동안 19개 신흥국에서의 순 자본 유출 규모가 9,40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1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개 분기 동안 순 유출된 567조 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6년 동안에는 19개 신흥국에 2조 달러가 순 유입됐습니다. 신흥국에서 이처럼 급격한 자본 유출로 신흥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총수요 둔화로 이어져 글로벌 성장률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나 스페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0.3%에 그쳤습니다. 반면 제3차 구제금융을 앞둔 그리스는 2분기에 0.8%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은 지난 2분기 1% 성장을 하며 8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등의 2분기 성장률도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통화 약세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불거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한국의 성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출과 소비 부진에 삐걱거린 일본과 태국 정도가 2분기에 한국보다 낮은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저께죠. 지난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을 누르고 한일 롯데 모두를 아우르는 원톱 체제를 갖췄는데요. 하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그룹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거미줄처럼 얽힌 기업 지배구조 해소 등 롯데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도 첩첩산중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입국 예정인 신동빈 롯데 회장을 기다리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지 기자. 네, 김포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롯데는 먼저 이 롯데호텔을 상장한 뒤 장기적으로 세븐일레븐과 롯데리아 등 다른 계열사들의 기업 공개도 잇따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당초 신동빈 회장은 지난 11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올 연말까지 현재 남아있는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신 회장이 약속했던 호텔 롯데뿐만 아니라 롯데리아 등 자산 규모가 3천억에서 5천억 원을 넘는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 공개도 잇따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현재 롯데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90% 이상이 해당됩니다. 롯데그룹은 조만간 공식적인 지배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이런 방안들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TF에는 경영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호텔 롯데뿐 아니라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 다른 계열사들도 모두 상장 등 기업 공개 과정을 거쳐 경영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게 이 신동빈 회장의 기본 경영 철학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호텔 롯데가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착수 중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호텔 롯데의 경우 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상장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롯데그룹은 오늘 호텔 롯데가 기업 공개, 즉 IPO를 위한 주관사 선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롯데는 오늘 국내외 10개 증권사의 IPO에 따른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받은 제안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선발 후보 명단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들 후보 중 9월 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서 IPO 주관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호텔 롯데는 주관사가 확정되면 이후 관련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열어 정관 개정 작업 등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원톱 체제를 굳혔는데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어제 입국했다죠? 네, 어제 오후 6시 53분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김포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를 마치고 하루 만에 돌연 입국한 건데요.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두 가지 안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을 바라볼 뿐 어떤 반격 카드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과 추후 법적 대응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열린 주총도 마무리됐는데 신동빈 회장 오늘 귀국할까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현재까지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일본에 머무르며 일본 롯데 경영 현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신 회장이 일본에서 일주일 넘게 오래 머문 것은 손에 꼽힙니다. 신 회장은 일단 주총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개편 작업을 위해 일본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호텔집은 90% 이상을 보유한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롯데호텔 상장 시 구주 매출 여부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출소 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은 현재 3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참가 기업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 주도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5개 사회적 기관이 제안한 사업에 1년간 총 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최 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만든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는 올 초 청년 사회적 기업가 5명을 첫 투자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투자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건설사들이 가을 분양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물량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분양 물량은 3만 3천 가구 규모로 조사됐는데요. 전년보다 54%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가을 부동산 시장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입니다. 오늘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레미안과 자이, 프루지오 등 10대 주요 브랜드 아파트는 올가을 수도권 44곳에서 3만 3천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6% 늘어난 물량입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브랜드는 이편한 세상으로 5곳에서 만여 가구 규모입니다. 이어서 자이와 롯데캐슬, 더샵, 레미안 등의 순입니다. 브랜드 아파트들은 건설사가 다양한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시공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품질을 믿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호감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서울은 23곳에서 5,800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우성 2차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서초 STGS를 다음 달 분양합니다. 전용 면적 59에서 134제곱미터 593가구 중 148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대림산업은 금호 15구역에 짓는 이편한 세상 신금호를 다음 달 내놓습니다. 전용 59에서 124제곱미터 1330가구 중 207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GS건설도 반포안양을 재건축한 반포안양자이를 오는 10월에 분양합니다. 59에서 153제곱미터 606가구 중 152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롯데건설은 동작구 흑석 8구역에 짓는 롯데캐슬 흑석을 10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59에서 110제곱미터 220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두곳 1212가구와 경기 19곳 26,087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용인시 기흥 역세권지구 3-3블록에 기흥역 파크 프루지오를 다음 달 분양합니다. 이 단지는 전용 면적 73에서 149제곱미터 768가구 규모입니다. 인근 기흥역 센트럴 프루지오와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등과 함께 3,200여 가구 규모의 프루지오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대림산업은 용인시 처인구에 7,400가구 규모의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10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한화건설은 용인시 상현동에 639가구 규모 용인 상현 꿈의 그린을 10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분양시장에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공급돼 청약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가을 총 7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합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모두 7만 539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6만 1,496가구보다 14.7%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보다 입주 예정 물량이 늘어난 것은 10월 화성 동탄 2지구 2,730가구, 11월 위례 신도시 2,401가구 등 수도권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 물량을 월별로 나눠보면 9월 2만 480가구, 10월 3만 2,935가구, 11월 17,124가구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769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이 2만 8,487가구, 지방이 4만 2,525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오는 9월 인천 송도 999세대, 고양 삼송 1,677세대 등 5,930세대가 입주에 들어갑니다. 10월에는 화성 동탄 이신도시 2,730세대 등 17,047세대, 11월에는 위례 신도시 2,401세대 등 5,51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행복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뉴스테이는 기존 국민임대 또 공공임대와 달리 대학생과 신혼부부, 중산층까지 확대돼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데다 일반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난 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임대주택에 대해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말에 오픈한 이 뉴스테이 1호 모델하우스 방문자가 주말에만 4,000명 가까이 됐다죠? 네, 해마다 증가하는 전월세 보증금 등 세입자들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2012년 50.5%를 기록하며 처음 전세를 역전했고요. 지난해에는 55%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규모도 2013년 129조 원에서 지난해 160조 원으로 1년 새 31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또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도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네, 또 각 임대주택 종류별로도 참 궁금한데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테이가 무엇이고 또 자격 요건 어떻게 됩니까? 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을 매입하거나 300가구 이상을 신축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을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8년까지 쫓겨날 걱정 없이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급격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또 뉴스테이는 특별한 입주 자격이나 청약 자격이 없을 뿐더러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네, 주거 문제로 가장 고민이 많은 층이 신혼부부나 또 사회 초년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네,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의 경우 행복주택을 노려볼 만합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특히 공공용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미혼 무주택자가 대상이고요.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5년 차 이내에만 입주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평균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면 가능하고요. 대학생과 달리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입주 가능합니다. 네, 또 이 밖에 고려해볼 만한 임대주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고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등 입지가 좋은 곳이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청약 조건은 까다로운 편인데요.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고 본인과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 주택형별로 일정 소득과 자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5년이나 10년간 임대로 사용하다가 기간 경과 후 분양으로 전환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도 있는데요. 공공임대 역시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통장과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임대는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되는데요. 공공임대와 달리 분양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TV의 매출액과 수량 모두 점유율을 높이며 10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 달성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IHS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에서 1분기보다 매출액 기준 1.4%포인트 증가한 28.5%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1.1%포인트 증가한 21.4%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세계 TV 출하량은 약 4,800만 대로 1분기 대비 189만 대가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삼성전자는 UHD TV와 커브드 TV 판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초고화질 UHD TV 시장에서는 매출액 기준 36.4%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커브드 TV도 매출액 기준으로 80.7%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TV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2분기 1조 2천억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8년 만의 최대치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입니다. 위탁 매매액 수익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거래대금과 개인 투자자 비중 증가로 수탁 수수료 수익이 전분기보다 36.5% 늘어난 1조 3,6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식 거래대금은 올해 1분기 456억 원에서 2분기 63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도 63.8%에서 68.6%로 증가했습니다. 자기매매이익은 1조 2,64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는 13.1% 줄었지만 이익 기여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LG화학이 여수 공장에 아크릴산 16만 톤, SAP 8만 톤 규모의 생산 라인 증설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LG화학의 아크릴산 생산 능력은 51만 톤으로 SAP는 36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각각 세계 5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아크릴산은 SAP와 도료, 점착제 등의 원료입니다. SAP는 기저귀, 여성용품, 전선 방수제 등에 쓰이는 합성 수지입니다. SAP 36만 톤은 유아용 기저귀 360억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번 증설을 통해 연간 3천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LG화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크릴산을 생산 중입니다. SAP 사업도 한 개 생산 라인에서 연간 8만 톤을 생산할 만큼 세계 메이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1조 1천억 원 수준인 아크릴과 SAP 사업 규모를 2020년에는 1조 7천억 원 이상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프랑스의 대표 자동차 그룹인 푸조 시트로엔과 220억 원 규모의 통합형 스위치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합형 스위치 모듈은 오디오, 내비게이션, 에어컨 등 핸들외에 조작하는 스위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부 선진업체만 생산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닫혀있던 프랑스 완성차 업계의 활로를 개척함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현대모비스의 수주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의 해외 완성차 업체 수출 실적은 2010년 11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8억 3천만 달러로 4년 만에 2배 이상 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인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 볼리바르가 외환거래 암시장에서는 0.3센트도 못 되는 값에 거래되는 등 지폐 한 장이 휴지값보다 싸졌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여파로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20만 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과세 운임을 낮출 예정입니다. 여성용 비아그라로 불리는 에디가 마침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약품의 국내 유통 가능성은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폭염도 물러났고 내일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아침부터 낮 사이에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이미 비가 시작된 상태인데요. 약하게 비가 오는 모습입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올 텐데요. 내일 밤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지방은 급히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모레는 비가 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떨어졌다가 비가 그치면서 토요일에 다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낮 알려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는 아침에서 낮 사이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춘천, 대전 28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도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강릉 21에서 29도, 울진 21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밤에 남부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한낮에 전주, 대구 27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해상에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모레 금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충청 이남지방은 급히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이후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